DGF 리테일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합니다. 매출은 5.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6%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33.3회전이고 PBR은 1.98입니다. DGF 리테일 본사가 강남구 테헤란로 405번지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회사는 물류사업, 식품 제조 유통 등 당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편의점 체인화 사업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 등을 제공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기준, 영업방식이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점포를 책임 운영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인화했다 이런 얘기네요. 물류사업은 BGF 로지스가 하고 있고 식품 제조 유통 사업은 BGF 푸드가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43,100원으로서 1년 전보다 20.7% 상승했고요. PBR은 1.98로 32% 상승했습니다. BGF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홍석적 씨가 7.36, 홍나영 씨가 5.33%, 연금공단이 8.3%, 외국인이 39.67% 높게 가지고 있는데 JP모건, 메릴린치, 홍콩, 상하이가 눈에 띕니다.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4조 4,424억 원으로 5.4%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6,200억으로 5%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슬프트율은 0.4% 상승했습니다. 이 순수한 유통업이기 때문에 가공비가 없고요. 판매관리비가 바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077억 원 3.8%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16으로서 0.04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동일하며 1,147억 원이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제 상품 회전율은 33.3회전으로 나타납니다. BGF 리테일과 같이 순수 상품 유통업의 경우 원가회계와 슬프트 회계 영업이익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조업만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품과 제공품 등 재고자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원가회계 손익도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재고자산은 상품이 2,173억 원으로 연초보다 117억 2,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5% 증가했는데 상품은 6%가 상승했다. 1% 더 높게 했는데 이 재고 회전율이 높은 데기 때문에 1%만 하더라도 요게 좀 재고 관리가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인데 비성분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없더라도 그 가공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그 총 영업비용이라고 할까요? 4조 3,277억 원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빼면은 그것이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죠. 3조 6,200억 원. 여기에서 상품의 변동액 그거를 빼면은 상품 매입액은 3조 6,317억 원이 됩니다. 가공 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으로 교차 검증을 하면은 재고자산 입출을
요거 뭐 이 제조업용으로 그냥 써 있습니다만 총 상품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3조 6,317억 원이 들어와 가지고 출고는 3조 6,200억 원이 출고가 됐다. 그래서 재고는 기말 재고가 2,172억 원이다. 재고가 좀 늘었다 이런 얘기죠. 이 운영 경비 중에서 큰 돈이 나가는 게 급여 판관비 이거보다도 지급 수수료가 2,829억 원인데 이게 가맹점한테 나가는 마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재고자산 증감에 일치합니다. 제가 뭐 맞춰준 수치기도 합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은 총 상품 비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전체 재고 자산도 일치합니다. 인건비가 998억 8,2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1.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170명으로 39명이 감소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연간 6,3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4%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3.8%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5.9% 하락했다.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은 떨어졌고 수료폰율은 반대로 올라갔을 때 우리는 제가 제조업에서 세운 이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을 일단 적용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1.3인데 상반기에 1.3이 아니고 연간 이렇게 될 예정인데 제조업과 달리 유통업은 1이 헐 넘어야 될 겁니다. 뭐 2가 돼도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수급 속도가 꽤 빠릅니다. 4주씩 21주일 간격으로 자금 회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는 6개월에 5.6회전이면 한 달에 한 번꼴 납품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 이렇게 수금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뭐 계약을 잘 했겠죠. 카드 회사나 뭐 이런 데하고. 득풍 ROI 자본 회수율 12.5% 3.3%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이 상품 회전율 하락하고 수료폰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된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하기가 어렵죠. 취급하는 품목이 이만한 분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GS 리테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 상품군별로 ABC 제일 많이 팔리는 거 한 3가지씩만 잡아서 공시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반증해 드릴 수가 없어요.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현금 순이익 3,692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69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692억 원을 벌었습니다.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전체 2,604억 원이고요. 사업활동 전체로는 33억 원이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가 없습니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708억 원으로서 이익배당 5.7%가 되겠습니다. ROE. 무차익 경영을 하는 기업은 은행 입장에선 반가운 고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금해 놓고 이자만 빼가니까 차입을 해서 은행도 돈 좀 벌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자금이 탄탄한 회사는 은행이 관심을
안 갖는 기업이 아니고 탄탄하니까 카드 회사도 돈을 빨리빨리 주는 건지 그런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납입자본 성장률 3.7, 0.1포인트 배 늘어났고 이익잉여금률 269.8%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재무 상태표 자산 계정입니다. 회사 규모는 3조 4,141억 원 자산 규모입니다. 부채와 자본입니다. 이자 부채가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100%에서 또 영업이익도 1 더하기 100%에서 나온 목표 금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 8조 8,848억 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100% 해가지고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동일하게 예측했다면 제가 8조 4,272억 원을 했을 텐데 실제 결과는 8조 8,581억 원이기 때문에 제가 4.9% 작게 예측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 하반기 쪽에 조금 더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퀄리티 높은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전년도에는 10.75에 도달했는데 올해는 이 10.3멸로 약 0.4개월 4, 6, 24 3, 4, 12 한 12일 정도 앞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4%업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9조 625억 원 하는 거로 했는데 확정을 9조 원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금액대로 하면 이게 12.4인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9.2 정도면은 이 6일 정도 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9조 원을 그렇게 봐가지고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뭐 제조업은 생산 조절, 매출 증대, 일과의 복합작용인데 이 생산 조절은 매입량 조절 이런 거로 적용해서 해가지고 36.5회전 9.5% 업을 시킨다면은 매출은 9조 8,588원이 달성이 돼서 운영경비, 판매관리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997억 원에서 3,323억 원으로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로는 재고가 6% 감소했을 때와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도출해 내고요. 그리고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9조 원 이상을 팔아야 되고 9조 995억 원을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9조 734억 원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목표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확정한 것은 9조 950억인데 스루프 쪽에서는 스루프 기준으로 9조까지만 해라. 그것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달성을 해다 이렇게 좀 확정이 됐다면은 영업이익 남는 거는 1,344억 원이 남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서 매출 증대를 하듯이 똑같은 했을 때 이 영업이익이 재고가 감소 기준일 경우에는
스르프보다도 영업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원가율이 82.5%였는데 81.8%, 그러면 0.7% 매출 원가율을 내렸을 경우에 영업이익은 3,335억 원이 나온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9조 원 했을 때 스르풋은 거의 20만 원 선인데 재고가 감소하면은 1,344억 원, 재고가 증가해도 1,600억 원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유사한 게 아니고 그 원가 회계상으로 조금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매출 원가율을 내려야 한다면 상품 재고를 늘려 매출 원가를 낮출 것이냐, 또는 운영 경비를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그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GDP도 원가 회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을 좀 자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GDP의 인베스트먼트 투자에는 재고 증가, 인벤토리도 투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GDP도 원가 회계에 매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내 총 생산액만 얘기를 하는데 1인당 뭐 GDP, 그러면은 거꾸로 그 국내 총 수익은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지한 질문으로 첫 번째가 국내 총 수익이란 개념은 없는가, 두 번째 무지한 질문으로 만약 있다면 국내 총수익 빼기 국내 총생산은 국가 손익이 성립할 것인지 제가 거시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인지된 질문을 한다면은 매출원가라는 게 기초대여 더하기 여기는 상품이니까 총 제조비용이라고 총 상품 구매액 빼기 기만재고하면은 매출원가가 나올 겁니다. 기물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낮아져서 재고이익이란 허상이 더해집니다. 개선해야 될 이런 것들은 생산성 향상, 내수 창출, 임금 인상, 근대적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뭐 원가 회계하고 스르풋하고는 결과는 같습니다만은 그 용어 쓰는 것 자체에 이런 개념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제조 기준으로서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원가 회계를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르풋 회계로 갈아타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